안녕하세요. 일본 초초님들 뚜벅타로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요청해주신 주제가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직장에서 마주치는 괜히 신경 쓰이는 그 상사의 속마음과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와닿는 것만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먼저 요즘 그 상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일본 초초님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질문들로 조금 더 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수성도 풍부하고 노력하는 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성과도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밸런스가 지금 깨져가지고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쳐서인지 조금 지금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사는 구체적으로 내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좀 더 봐볼게요. 내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능력이랑 성과를 평가하는데도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완성형의 사람, 정말로 능력을 이제 맡은 바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업무에 녹여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에너지를 확 내가지고 열심히 하고 끌어가는 책임감도 있어 보이는데, 너무 멀리까지 바라본다거나 책임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에너지가 빨리 떨어져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이 있지만 그거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능력적인 면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본 초초님들은 주변의 눈치를 너무 살펴서 그래서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법적인 부분을 좀 밀고 나가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좀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사분이. 그러면은 우리 일본 초초님들이 겉으로 느끼는 이분의 마음과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이랑 둘 다 좀 봐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능력은 출중하다고 바라보고 계시긴 한데 답답하게 보시는 면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본 초초님들이 느끼는, 이분이 일본 초초님들이 볼 때 느끼는 감정. 예전에는 나를 참 신경 써주고 예뻐해주던 상사였는데 지금은 그 관심이 조금 다른 데로 갔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본 초초님들은. 그러면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진짜 속마음은 어떤 건지 좀 봐볼게요. 일단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진짜 속마음을 좀 더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초초님들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 조금 번아웃이나 아니면은 조금 정체기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지금은 한 박자 쉬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다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좀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그 전에, 지치기 전에 본인이 좀 끌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초초인들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거를 혼자서도 이겨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본인이 가만히 지켜봐 볼까? 그러면은 조금 본인이 이겨내고, 그러니까 일본 초초인들이 이겨내고 다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혹은 어떻게 도와줬어야 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자책을 하고 있는 것도 좀 보여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상사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믿음도 확실히 있으세요. 일본 초초님들은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해가지고, 이 정체 구간을 일본 초초님들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면도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일본 초초님들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초초님들도 자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 그거를 이제 혼자 가게 내버려 둬도 되나? 혼자 극복하게 내버려 둬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분이 일본 초초님들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 있을지, 뭐 왜곡된 시선일 수도 있고 우리 일본 초초님들이 놓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있을지, 오해나 착각이 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오해나 착각. 사실 일본 초초님들이 지친 건 사실인데 이분이 생각한 것만큼 번아웃이 오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이분들이 일본 초초님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일본 초초님들이 조금만 좀 다운되어 있고 이러는 거를 보면은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일본 초초님들은 힘들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예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보시는 것보다는 덜 힘든데 너무 많이 힘들다고 착각을 좀 하시는 면이 있어 보여요. 그만큼 일본 초초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신 거죠, 이 상사분은. 그러면은 이런 좋은 상사분과 앞으로의 관계 흐름은 좀 어떨지 한번 봐볼게요. 앞으로의 관계 흐름. 앞으로의 관계 흐름은 어떨까?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직장에서의 관계다 보니까 마냥 편한 관계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두 분 사이에는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든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이로 발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초초님들이 이분을 왜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초초님들도 아마도 이분을 좋은 의미로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은 일본 초초님들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계시고 관계도 끈끈하게 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우리 일본 초초님들이 취해야 할 태도나 대처법 이런 것들 한번 있는지 봐볼게요. 일단은 일본 초초님들 그 회사 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회사 생활을 할 때.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해맑게 좀 쳐내고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그거를 이분들한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제 덮어두고 이 새로운 일에 있어서는 다시 그 전에 일이 없었던 일처럼 다시 힘차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다 보니까 정보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 같은 거를
맡은 업무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은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천천히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도 너무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이분도 우리 일본 초초님들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힘든 거를 너무 티내지 마시고 그 힘든 거는 바깥에서 푸시고 회사 내에서만이라도 그냥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앞으로 할 일은 다시 그 우리가 뭐 회사 생활에서 나온 그 명언은 아니지만 그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처럼 제가 정리해가지고 영상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초초님들 뚜벅타로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요청해주신 주제가 있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직장에서 마주치는 괜히 신경 쓰이는 그 상사의 속마음과 관계 흐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너럴 리딩이니까 와닿는 것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 상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뭐 인상이나 태도, 성격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마음이 여려가지고 마음이 여려서 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상처를 잘 받고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을 받으면 금세 얼굴에 티가 잘 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기운이 없을 때는 그런 할 일 같은 것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무기력해 보인다, 이런 게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그 상사는 내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한번 봐볼게요. 내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이번 초초님들이 생각하는 그 상사분은 이번 초초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치열하게 노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잘 따라와 준다면 어떨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 이번 초초님들은 마음이 여려가지고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치지 않는 이상 요런 것들을 잘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초초님들은 이분이 바라보시는 이번 초초님들은 상처도 잘 받아서 금방 무기력해지고 힘이 떨어지는 사람이지만 노력해서 우리를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는 이분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짜 속마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우리라기보단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이번 초초님들이 느끼시는 이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고, 그게 이제 드러나는 속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속마음을 좀 보고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까지 한번 봐볼게요. 드러나는 속마음은 어떠시고?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 우와, 대박. 사실 드러나는 속마음은
우리 이번 초초님들이 느끼셨을 때 그렇게까지 나한테 기대감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직장 내에서 만나니까 잘해주는 사람 같고 뭐 필요할 때만 그냥 한 번씩 얘기를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뭐 크게 나쁠 것도 없지만 그리고 친절하긴 하지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감정도 쏟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실망한 구석도 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 이번 초초님들이 느끼기에 근데 이분 사실은 이번 초초님들한테 굉장히 감정 좋아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공과사를 구분해가지고 너무 이번 초초님들을 신경 쓰고 챙겨주면은 사실 회사 내에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적으로 업무를 대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조심하는 거지 딱히 이번 초초님들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보자면은 이번 초초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좀 본인이 지켜봐 주고 싶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초초님들이 이 회사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게 본인 일처럼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좀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예뻐하는 후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좀 엄마 같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를 봤을 때는 좀 회사에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못되고 짓궂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타겟이 되실까봐 걱정이 돼서 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 이분이 우리 이번 초초님들한테 갖는 오해나 착각이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오해나 착각이 좀 있을까? 오해나 착각. 이분들도 일본 초초님들이랑 비슷하게 우리 이번 초초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상처받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초초님들은 사실 때로는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처받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번 초초님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고 이렇게 내가 해보자 라고 좀 발전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우리의 이번 초초님들의 상사분들은 이번 초초님들이 굉장히 그런 일을 겪으면 되게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상사님들도 그렇고 이번 상사님들도 그렇고 저는 이런 상사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유니콘 같은 분들이신데 굉장히 일본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좋은 상사분들을 만나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상사분과의 관계 흐름은 어떨지 한번 봐볼게요. 앞으로 이 상사분과의 관계 흐름은 어떨지. 사실 이분과의 관계 흐름은 우리 이번 초초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그러니까 이 상사분이랑 더 가까워질지 아니면 그냥 직장 내 관계에서 끝날지 요 두 가지 길의 갈래길에 지금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초초님들의 선택인데
뭐 딱히 이번 초초님들이 이분하고 가까워질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지내시면 되고요. 이분이랑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봐볼게요.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분한테 조언을 좀 구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감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일적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류의 어려움을 이분한테 털어놓고 조언을 좀 구하시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분이랑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번 초초님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감정적으로 다운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일적으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 상사분께 보여주시면 자연스럽게 좀 가까워지실 수 있는 게 보여지니까 저는 이분과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복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원하시는 주제 있으시면 오늘처럼 제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요.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초초님들 뚜벅타로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요청해주신 주제가 있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직장에서 마주치는 괜히 신경 쓰이는 그 상사의 속마음과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와닿는 것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지 좀 봐볼게요.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배려심 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호기심도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그 일적으로 좀 승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도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업무적으로 잘 살려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상사는 내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봐볼게요. 내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좀 업무 능력을 안 좋게 생각하진 않은데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처럼 업무 능력도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때 업무 성과도 그만큼 안 나온다. 그래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는 업무 성과가 안 나오는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력은 있지만 그런 기복을 타는 면이 있다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 3번 초초님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3번 초초님들이 느끼는 속마음과 드러나지 않은 느끼지 못하는 속마음은 뭔지 각각 좀 봐볼게요. 겉으로 드러난 속마음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 사실 지금은 좀 겉으로 드러난 속마음도 그렇고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도 그렇고 우리 3번 초초님들이 그분의 마음을 느꼈을 때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일 정도로 나를 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냥 사회생활이라서 잘해주는 느낌이지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거는 안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지금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을 봤을 때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 3번 초초님들을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거리를 두시는 면이 보여져요. 그렇다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내가 조금 이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좀 적정한 거리를 둬야지 사회생활을 할 때 여기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거리감을 두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3번 초초님들이 감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의 케어를 본인이 해줘야 되는 면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할 때나 감정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을 때 요거를 본인이 끌어당겨서 위로 올려주는 게 좀 벅차다 보니까 아,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 3번 초초님들에 대해서 오해한 거나 착각한 게 있을지 좀 봐볼게요. 오해하는 거나 착각하는 게 좀 있을까? 이분이 3번 초초님들한테 오해하거나 착각한 거. 사실 실제로도 3번 초초님들이 감정에 그런 업다운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감정 기복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과하게 감정적이다라고만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3번 초초님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이 있을 때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건강하게 그 안 좋은 감정이든 좀 너무 업된 감정이든 그런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관계 흐름 좀 앞으로 어떨지 좀 봐볼게요. 3번 분과 이 상사분의 관계 흐름 어떨까? 사실 두 분의 관계 흐름은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관계 흐름이 될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분의 마음 흐름을 봤을 때도,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3번 초초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딱히 뭐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큼 3번 초초님들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그런 인간관계 직장 상사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신경 쓰이시니까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래도 좀 원활하게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3번 초초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볼게요. 우리 3번 초초님들이 한 번씩 감정이 조금 안 좋아서 드러내실 때 그거를 잘 수습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초초님들 딴에는 조금 딴에는 아니고 이제 어쨌든 잘 수습하신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만 주변 분들 특히 이 상사분이 봤을 때는 3번 초초님들이 그거를 잘 수습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짜증을 내고 좀 안 좋은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되더라도 뭐 만약에 너무 이제 심하게 상대방한테 뭔가 했다 하면은 좀 내가 아까는 좀 예민했어 정도 뭐 사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잣말처럼 짜증을 냈든 뭐 신경질을 냈던 뭐 거래처에 험담을 했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얘기를 다 털어놓은 다음에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다 이제 좀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 뭐 요런 말이라든지 이렇게 좀 덧붙여가지고 내가 좀 감정이 이제는 좀 안정화됐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멀리 봐서는 점차적으로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 완전히 줄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히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사람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번 이제 안 좋은 감정을 내보인 다음에는 그 정도로 말을 정리를 해주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원하는 주제 있으시면은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다음 주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초초님들, 뚜벅따로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요청해주신 주제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직장에서 마주치는 괜히 신경 쓰이는 그 상사의 속마음, 그리고 관계 흐름 살펴볼 거고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와닿는 것만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 상사분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나를? 좀 공과사를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감이 넘치고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사분은 내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어서 봐볼게요. 능력이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상사분은 능력. 사실 이 상사분은 우리 4번 초초님들의 능력이나 성과를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있는 대로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4번 초초님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을 여기서 완전히 펼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 한 번씩 드러나는 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적당히 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당히 하는 느낌이 뭐 나쁜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성과를 내긴 내고 나쁘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직장에 머무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 더 큰 데에 가서 혹은 본인의 사업을 하든 어쨌든 더 큰 물에 가서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 맞춰서 적당히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우리 4번 초초님들의 업무 성과나 능력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분의 4번 초초님들에 대한 속마음을 좀 살펴볼 건데, 그러면은 우리 4번 초초님들이 느끼는 이분의 드러나는 속마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속마음까지 봐볼게요. 드러나는 속마음은 뭐고,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 일단은 좀 4번 초초님들이 느끼기에 이분이 4번 초초님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나한테 행동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되게 쌩하고, 뭐 쌩한다고 해도 막 못되게 굴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되게 그냥 있으니까 잘해준다, 약간 계산적으로 대하는 느낌? 그리고 약간 내가 부하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를 부하 직원의 느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대하는 느낌? 그래서 나를 끌어주고 챙겨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좀 방치하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러는 이유를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에서 보면요, 이유가 좀 명확한데요. 이분이 우리 4번 초초님들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좀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사분 초초님들을 통해서 되돌아봤을 때 자책하는 이유는 본인의 능력치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분 초초님들만큼. 본인이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이 더 능력치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하 직원이면 사실 부하 직원이 나보다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사의 미덕 중에 하나는 그런 부하 직원을 잘 이끌어서 팀 전체의 그 결과물로 만들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사분은 사분 초초님들을 부하 직원이 아니라 경쟁자로 의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분이 정신을 차려서 아 그래 내가 상사지 할 때는 잘해주는 거고 경쟁자로 의식하는 그 무의식에 올라왔을 때는 좀 안 좋게는 아니지만 조금 계산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 사분 초초님들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오해나 착각이 있을까? 우리 사분 초초님들이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뭐 이 직장 상사를 깔아뭉갠다거나 좀 이겨먹으려고 한다거나 뭐 이러실 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괜히 혼자서 이역감을 느껴가지고 혼자서 자격지심을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사분초초님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역감을 주고 계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자격지심 때문에 괜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관계 흐름 좀 어떨지 볼게요. 이분과의 관계 흐름. 이분과의 관계 흐름 좀 어떠려나. 사실 이분과의 관계 흐름은 짜잘짜잘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면 어쩔 수 없는 이제 동반자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안고 가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적당히 맞춰 나가야 되는 동반자, 일적인 동반자죠. 일적인 파트너.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사실 우리 사분 초초님이 됐든 그분이 됐든 곧 이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동 카드 또 나오네. 여자분이 이동하실 것 같은데. 여자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여성스러운 둘 분 중에 여성스러운 분. 굳이 따지자면은 두 분 중에 더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여성스럽다는 게 뭐 섬세하고 약간 그런 분이 이직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이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직하시면서 끝날 것 같고요. 이직하기 전까지의 관계는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일적인 동반자 정도고 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런 거는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누군가 이직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이직하시기 전까지 어쨌든 같이 동반자처럼 지내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 관계를 좀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볼게요. 동반자 카드가 또 나오네. 이분한테는 좀 감사의 표현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것도 감사하다는 말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낯가림스럽긴 하지만 칭찬 같은 거?
그런 거 자주 해주시면은 이분과의 관계가 좀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이직을 누군가 하실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좀 해주시고 크게 이분과의 관계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돼? 요런 마음이시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 거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에 원하시는 주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